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게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하는 총재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얼마나 비판을 해왔습니까?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낙하산 인사, 예산평선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왔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박기, 쪼개기, 양다리 걸치기 인사를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인사 알박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 동안 모두 100여 명이 넘는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고,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먹기가 성행해서 모럴 해저가 심각해졌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5건입니다. 이사와 감사, 협회장까지 합하면 총 16건에 달합니다. 임기 4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한 다수 공공기관 인선이 예정된 가운데 여권 인사들 다수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기 인사권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무산의 주된 이유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두 정권에 걸쳐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한번 임기직으로 임명을 하고 나면 잘라낼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되니까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보실까요? 청와대 사이버 정보비서관 했던 사람,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 했던 분, 시민사회 수석했고 국민소통 수석했던 분들이 전 민주당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 이런 분들이 다 산하단체로 낙하산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차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하고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때 임명된 사람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한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나가려면 사실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걸 원하면서도 또 임기제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생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차례 봤는데,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정부나 이쪽 정부나 똑같습니다. 공공기관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요. 근데 나가면 좋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 경찰청 특수수사과하고 검찰이 나서 수사를 합니다. 그 사람 업무 추진비 쓴 거를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쓴 것도 1년이면 몇백만 원 되고 그 임기 중에 몇 년만 되면은 횡령 의혹, 그리고 신문에 납니다. 안 물러나면은 이렇게 망신당할래? 아니면 이거를 모든 정부가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그렇게 공격하고 했으면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히 그동안 하신 말씀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려면 지금 그런 논란 자체를 일으키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임기가 지금 비어서 임명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새로 오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 인사 함부로 하지 마, 공기업 인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냐. 해주려고 안 한대. 아니. 해주려고 안 해. 그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서로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 점인데. 상대 입장은 대선에서 패배한 쪽이잖아요. 물론 정부가 패배한 건 아니지만 집권 세력이 패배한 쪽에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물밑에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교감이 될 텐데, 내놓고 저 문재인 정부 지금 임명 절차 들어가는 거 다 중단하시오. 그러면 임기가 되어 있는 국정을 다 중단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과도한 거죠.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뭐 아니 우리는 하려고 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공부해라 하니까 화가 난다. 그런 거는 몇 달만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서 대선이 끝나고 남은 기간에는 법적으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게 훨씬 문재인 정부의 레가시가 될 수가 있고 다음번에 또 정권이 언젠가 바뀔 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 측에서 말하자면 좀 섣부른 발언을 해서 안 해도 될 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좀 어련히 협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 임명하라 말라 얘기해? 우리도 기분 나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넘어서 그 기분 나쁜 거를 안고라도 이 새로운 전통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은 일이지. 아니 근데 저 금태섭 의원처럼 금태섭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정권 뺏길 리가 없지. 정권 뺏길 리가 없지. 그래도 그런데 하나만 하는 얘기를